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에이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전시의 계약금은 0원부터 약 3천만 원 정도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이렉트 에이전시를 이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비용들은 분납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에이전시와 계약하기 위해서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 분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분들도 분납 플랜들을 공유해 주실 겁니다. 이어서 에이전시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에이전시들은 항공권을 제공하겠다,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담은 선생님들이 지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 계산을 잘 따져보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토익이 폐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ELTS 아니면 토플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ELTS를 선택을 했고, 저도 이번에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토플 공부를 했었는데요. IELTS가 비자 스크린 점수를 획득하기에는 총 노력이 더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ELTS 공부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IELTS 공부를 통해서 비자 스크린을 획득했고 미국에 왔습니다. IELTS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시험을 아무 때나 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시험을 치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모의고사로 본인의 점수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그룹 스터디가 저에겐 가장 잘 맞았습니다. 2주일에 한 번 혹은 3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시험 감독관이 돼서 모의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험 준비에 대한 긴장 강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혼자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늘어져도 이걸 제지할 방법이 없었는데 정기적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서 교류하다 보니까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목표하던 점수를 곧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항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은 약 100만 원 정도로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정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저의 경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월급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약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달 정도 여기에서 체류하실 만한 비용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돈이 드는 거는 바로 숙박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뉴욕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약 900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냈었어요.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는 비록 운영을 안 하시지만은 비슷한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룸메이트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몇 달간은 룸메이트랑 지내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혼자 지내야겠다 싶으시면은 방을 따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방을 구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편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식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외식을 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끼니를 때우실 수가 있습니다. 외식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1인당 한 끼에 최소 30불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하루에 그냥 식비로 30불 정도씩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은 넉넉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교통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한 달에 약 130불 정도예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권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팁은 처음 여기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회사 보험이 적용되기 전까지 만에 하나 있을 일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정도 기다리면은 처음 받게 되는 돈은 얼마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에 저는 약 1000불이었습니다. 물론 세후 금액 기준이었고요. 이거는 에이전시와 계약하면서 받아낸 돈이어가지고 나중에 독립하셔가지고 저처럼 지금 따로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돈과는 사실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첫 급여를 받기 전까지 잘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ACLS가 익스파이어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에서는 좀 더 쉽게 ACLS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ACLS를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끝내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스킬스 테스트를 2시간 내지 3시간 만에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비용은 아마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특히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ACLS는 미국에서 따시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오시기 전에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해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국제운전면허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취업하기 전에 놀았던 기억들이 좋게 남아있어서요. 여러분들도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미국에 오시기 전에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언제나처럼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